내 팔자를 꼬았다 욕을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말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저도 미리 진지하게 피해버렸겠죠. 감쪽같이 저를 속여놓고서는 나중에야 본색을 드러내는데 정말 거짓말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물론 아예 기미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처럼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 하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진지하게 믿고 알았어야 했는데 생각해도 참으로 멍청했어. 하지만 지금 와서는 전부 발로 뻥 차버리고 쏙 시원하게 살고 있으니 여기서 제 사연 하나쯤은 풀어도 괜찮겠죠? 그럼 지금부터 겪은 아주 미친 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라 말할 정도로 우리 아들에게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시어머니를 처음 보신 부모님은 결혼에는 찬성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살짝 반대하셨을 정도였지요. 알만 하셔야죠. 물론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건실한 인간이지만 부모님은 남편을 보고 결혼을 승인하신 것이지만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정말 극성이 맞지 않을까 하여 고민을 해서 살짝 반대를 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남편이 그런 극성 맞은 시어머니에게 지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헌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 어머니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돼요. 내가 몇 살이길래 아직까지 아기 취급을 받는지 우리 아들 불러대는 건 정말 너무한다고 느껴져요. 내가 처음 회사에 출근할 때는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첫 출근 준비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민망해 버렸어요. 등리전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완벽하게 질려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에피소드로만 생각하고 웃어 넘겼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아들만 찾던 생모를 곁에 붙이고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든 우리 아들 했다는데 다행인 건 남편이 정말 그러한 시어머니를 질렀고 싫어했다가 피하고 싶어 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장난을 맞춰주는 남편이었다면 저도 당연히 결혼 생각을 단번에 접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러한 시어멜니를 피곤해했고 오죽하면 시어멜 씨에게 대놓고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아, 내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내가 모자란 사람인 줄 아냐 하고 아직도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싶어서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만약 엄마가 그러한 식으로 행동하면 남들이 때 저주받는 장애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욕을 한다고 말하고 나서야 엄마의 극성이 조금은 줄었지만 아이고 아직도 눈치를 살피면서 본인이 다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한 이야기를 슬쩍 우리 친정 부모님께 지나가듯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 친정 엄마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학을 떼셨고 인터넷에서만 검색해봐도 극성맞은 시어머니 썰들이 넘쳐나는 걸 봐야지. 그런 집에 시집가는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건데 친정 엄마가 하도 핀잔을 주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희 남편도 친정 엄마께서 불편해한다는 걸 눈치채더군요. 최고는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 선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결코 우리 아내에게는 제가 하듯이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30년을 넘게 당하고 살았는데 방어하는 방법 하나 모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100번, 200번 연습이라도 했는지 아주 슬슬 저희 친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엄마께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조차 믿을 수 없다 하셨기에 엄포를 내리듯이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눈물 흘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하게 된다면 즉시 이혼시킬 테니까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해. 나의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자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니? 남편이 안심하게 벽을 세워주어야 와이프도 편안하게 사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도록 가운데에서 잘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게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 집에서 허락을 받자마자 우리도 결혼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수순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물론 처음 뵙는 자리는 아니었고 이전에도 인사를 드린 적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사실 그 만남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받고는 은근히 질투도 하시고 리를 잡으려고 하셨었거든요. 워낙 다양한 말로 꼬투리를 잡으셨던지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에게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너 밥은 할 줄 아니 자고로 여자는 밥만 잘해도 반 이상은 하는 거다. 내가 우리 아들을 굶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조금만 배부르게 못 먹어도 살이 빠지고 몸이 허해지는 체질이니 밥 잘 먹여라. 우리 아들은 바로 티가의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셔서 제가 2번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정중한 인사를 드린 후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남편이 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마음을 놓게 되었고 남편만 제 편에 서 있다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이죠.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갈등이 커질 때는 남자의 태도에 따라 변화가 생기곤 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남편이 저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제게 아무 소리 못하는 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지 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요. 전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긴 하셨나 봐요. 시아에게 아주 티가 나게 딸에게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사위에게 잘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사돈댁에서도 저희 딸 보듬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야 워낙 딸 같은 아들이고 순종하는 놈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무척이나 효녀지은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웠으니까 저희 따님도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합니다. 제가 간섭을 하면 얼마나 하겠나요? 애들이 가정을 이뤘으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저도 간섭할 마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정색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아버지도 더 말을 보태지 못하고 꼬랑지를 슬쩍 내리시더니 대놓고 째려보고 있으니까 더덕 눈치를 보신 것 같았어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인데 알아서 실현도 잘 헤쳐나가고 단단하게 가정을 이루라는 양가의 말에 저희 남편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에서 잊지 못할 추억도 쌓으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셨습니다.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한 번도 시댁에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이 매번 제 기분을 살펴주며 저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결혼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출장이 상당히 잦은 곳이었어요. 연애를 하던 시기에도 한 달에 한두 번 꼭 출장에 가는 바람에 헤어져야 할 때도 있었죠. 결혼 후에도 출장이 꽤 많았고 애틋한 신혼부부였는데 그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대는 바람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거든요. 그때만큼은 저를 막아주는 남편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말릴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 3개월 동안은 조용했지만 그 이후부터 자주 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무소식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어찌 그것도 안부 전화 한 번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른인데 말이죠. 매번 너에게 전화를 했다 해서 안부 전화 좀 하라고 부탁을 해야 하니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연락이 없으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라도
아이나 같으면 전화를 하겠죠. 어쩌면 너는 시키지 않으면 꿈쩍을 안 하니 어머님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아,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니까 연락을 자주 드릴 수가 없네요. 핑계 아니야. 그냥 나한테 전화하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요. 요즘에는 가족 사이에 정이 없다고 하는데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지켜야겠죠. 상대방에게 전화하라는 부문을 해야 한다고 신경을 쓰는데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며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니까 조금씩 짜증이 나고 남편에게는 왜 나한테만 이런지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인사 전화를 드리냐 묻자 인상을 팍 쓰면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안부잖아 몇 번 하면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하고 남을 사람이라. 그런 싹을 키우지 말아야 해요. 확실히 아들과 며느리는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드시 인사 전화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 그래서요. 가지고 나도 본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바랬던 대로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말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침잠이 매우 많은 사람이시는데 보통 오전 10시쯤 밖에 일어나서 점심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늦게 자는 것도 아닌데 잠이 많아서 일어나는 게 힘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7시에는 꼭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래야 회사에 늦지 않고 출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을 했기에 나는 당당하게 아침 7시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밤에는 잠을 잘 주무셨어요? 아, 저는 이제 출근. 오늘 아침은 간단한 밥을 차려 먹었어요. 아직 주무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침은 꼭 드셔야 하루 기운이 생기거든요. 우리 집은 아침밥을 먹지 않는데 왜 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깨워서 그러는 거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아침에 차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버님께서 살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께서 화내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가 매일 아침 7시에 이렇게 깨워드릴게요. 안부 전화도 하고 모닝콜도 드릴게요. 아버님께 식사를 차려드리면 조상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몇 주 동안 일부러 아침 7시에 시어머니를 깨워서 잔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좋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밥을 가지고 잔소리를 한 것처럼 아주 똑같이 섞어서 잔소리를 하자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전화 좀 그만해라.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깨워서 피곤하게 만들어. 내가 너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해. 다 줄게 다 정말 어머님. 아이씨, 저는 혹시라도 간밤에 시대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겸사겸사 안부 인사도 할 겸 전화드린 건데 너무 심하시네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안부 전화로 오고 가는 거라 하니까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 어떻게 해니디. 그래,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앞으로는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러 갈게요. 하면서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어머님께서 아니신다면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나 전화하세요. 너도 꼭 할 말 있거나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전화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희소한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 전화에 아주 기를 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으로 얼마나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는 제게 전화를 주시라거나 연락 좀 자주 주세요 하시는 잔소리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내는 것이 나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 나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나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신박이 없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제가 오바스럽게 대처를 하니까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라서 정말 어지러웠고, 당연히 이 소식을 양가에 알리게 되었고, 손님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서 가족들은 정말 모든 표현을 써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친정에서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이미 우리 손주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설레발을 치시는데 시어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이 이상하다 우리. 아들 사주에는 자식이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을 하시면서 저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아순간 너무나도 당황해서 스러우면서도 가슴속 깊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그 말뜻이 뭐예요? 제가 지금 부정이라고 저질렀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 아이,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니? 아이, 그 점쟁이가 돌팔이 있나 보다 이 소리를 하려고 말을 꺼낸 거지? 아니,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잖아요. 마치 제가 저질러서 될 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셨잖아요. 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요?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제대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쉽게 뱉어내신 말에 전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제가 대놓고 사과를 해주어야 합니다. 요구를 했다가 시어머니도 자존심을 상하게 되었다. 이상한 듯 하더니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고개를 돌리셨다. 내가 무슨 말을 못해서 너 지금 나한테 일일이 다 가지고 두는 거야 뭐야? 내가 시어머니인 줄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점쟁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그걸 나한테 따지고 드냐고? 나는 그냥 듣는 대로 말한 것뿐인데 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자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큰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책망했다.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요. 그 정도 분도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으세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아니요, 저도요. 충격적이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서 와이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결혼했다고지만 마누라만 감사하고 듣는 건 보이잖아. 이래서 아들놈 나와야 열심히 키워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나는 억울해서 살겠니? 응, 여기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저 며느리 편만 들고 말이야. 참 속이 상해서 죽겠다. 아니, 사과를 하라니까 왜 어떤 줄기차게 넘어가려고 해요? 논점을 흐리지 말고 당장 사과하세요.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자식아. 짐을 하느라 편만 들고 그래? 그냥 점쟁이가 그런 말했었다는데 손주가 생겨서 축하한다고 말하려고 했던 거야.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지들끼리 오해하고 푹 치고 장구치고 난리 법석을 떠는구나. 쟤만 상처받은구나. 내가 외로울구나 생각했다. 난 활용이 내 발끝을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아기가 장난감을 사주길 원하는 모습은 정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쏘아보는데 그것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 분노가 사라지고 차분해졌고 남편은 노려보듯이 쿨쿨 꾸미기 시작했다. 결국에 시아버지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라고 명령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쫓아보지 않고 미안하다 고소리친 뒤 방으로 사라졌다. 남편은 내 발을 풀릴 때까지는 연락하지 말라며 소리쳤고 결국 남편 대신 제가 화를 내달라고 부탁해야 했어.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향해 지나치게 강하게 말을 해서 은근히 화나게 했다고 생각해. 못 보세요? 이번에 오실 때 도착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들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때부터 아주 자불안성 난리가 난 거죠. 아들이랑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화해를 해야만 하니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귀찮게 연락을 해두고 뭐만 하면 집 앞에 오셔서 물건을 두고 가시는 겁니다. 너 먹으라고 보양식 두고 갔다 해서 퇴근하고 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라.
내가 일부러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임산부들이 먹는 영양제도 집으로 시켜놨다는 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귀찮을 것을 마다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개고생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생길 겁니다. 반복이 되는 몇 주 동안 나도 점차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 즉시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니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마음을 풀고 다시 잘 지내기로 다짐한 후 시어머니께서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시어머니께서 행동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마음을 푹 풀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잘겠어 하고 말한 뒤 남편과 연락을 시작했고 나는 약간 억울한 기분도 들기는 했지만 결국 좋은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 뒤로 태교도 열심히 하면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고 태교를 한다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요. 제가 또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은 경력 단절 여성이 워낙 많고 한번 퇴사하면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만사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에 육아 휴직을 내기로 남편과 상의를 끝내 놓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니려고 그러니 애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려면 직장 생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요즘은 다들 전업주부 하고 싶어서 난리라고 하던데. 너는 애가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겠죠. 요즘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합니다. 맞벌이로 살아야 조금이나마 감당이 되겠죠. 남편 혼자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아이 한 명을 키워도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 그만두는 생각은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살아도 부모의 품 안에서 자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타인들의 손을 타봐야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내가 벌 돈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고 고집을 부리면 돈이 더 들 거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저는 나름 꽤 벌어요. 남편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취업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그때 제 취업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자녀를 키운 경험이 없어서요.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애를 키우는데 많은 정성을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키워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아직은 아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육아를 하다가 재취업할 거예요. 재취업이라는 것을 경험해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약 1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1년 뒤에 그 갓난 아이를 누가 돌볼지도 문제예요.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 정부의 지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많고 시설도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CCTV도 설치돼서 문제가 생길 일도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 그 말도 못하는 불쌍한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할 말이에요. 넌 모성애도 없냐? 그럼 어머님이 보시겠어요? 요즘 아이를 키우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옛말이라는데요. 모금 들어간다고? 뭐라고? 그럼 모금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낳은 애를 왜 내 손에 맡기라고 그래? 자고로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야? 오죽하면 아이들이나 말이 엄마 있어야지. 애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만들었는데, 왜 애는 저 혼자 키우는 거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육아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말고 한 번을 내내 한 적이 없어. 아주 잘 나셔서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기저귀를 갈 줄 알겠어. 분유를 탈 줄 알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돈 벌어야지. 어머님,
저도 기저귀 가는 법을 알고 싶어요. 모르고 있어요. 분유를 타는 법도 몰라요? 애를 낳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저도 돈을 잘 번다니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아, 솔직히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왜 자꾸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아무래도 제가 돈을 번 입장이니까 남편에게 생활비를 탔으면서 순종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까 봐 제가 직장을 그만둘 것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애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도 있고 돈을 모아서 집도 사야 하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저도 임신을 하고 몸이 힘들어서 친정에 자주 다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득달같이 저에게 시댁에는 왜 잘 안 오고 왜 친정에만 가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는 말이야, 예쁨을 받으려면 임신하고 집에서 쉬는 동안 시댁에도 좀 오고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내가 떡 하나라도 더 주지. 솔직히 친정만 편한 것도 없잖아요. 시댁은 솔직히 편히 쉴 수도 없고 불편해요. 어머, 너는 우리 집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지레 컵을 먹고 그래? 저 편안하게 있어도 잔소리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있어도 정말 되죠. 시어머니는 그래라 하더니만 제가 진짜로 친정에 가서 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더니 또 반나 저래도 안 돼서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바로 소파에 누브러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편안한 추리닝을 입은 채로 소파에 누웠어요. 어머님께서 달달한 거를 가져다 달라고 하셨는데 초콜릿 발라진 바삭한 과자가 먹고 싶어서 사다 주실 수 없대요. 아니요, 하니까 어머님이 혼란스러워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오자마자 소파에 퍼즐하러 누워있으면 과자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지도 몰라서요. 어째서 그러세요?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이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쉬다가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오늘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아버님이 구워주신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임신한 며느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거절도 못한다고 했어요. 당신께서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놀라시며 알겠다고 대답하셨지만 그날 저는 소파에 계속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과자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해주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먹을 고기를 계속 굽어주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누워있어서 퍼즐을 풀다 낮잠을 자기도 했죠. 아이고, 너는 정말 여기서 먹으러 온 게 맞니? 나 같으면 일단 찾아서 일하는데. 아무튼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르고 상전을 모이라고 해서 어머님은 친정에서 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눈치를 살피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하겠죠? 아, 나도 한번 부탁해 본 적이 아버지께서 고기를 잘 구웠는데요. 앞으로는 고기를 구우는 것은 아버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에게 고기를 구워달라고 부탁하는 편이에요. 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아들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주방으로 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매번 대신 해주었는데 이상한 이유로 이해되어 의아해하네요. 어머님, 그분이 어린아이도 아니라 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건지요? 우리 남편도 두 다리도 탄탄하고 팔도 달려있지만 어머님은 하나하나 챙겨주시려고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만큼 어머님께서 잘 키워주었다는 뜻이겠죠? 맞는 말로 모호하게 하는 대신 확실한 언어로 말씀해야 알아듣습니다. 어머님은 개떡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개떡같이 말하시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곱게 키운 것이 아니라면 안 돼요. 모질이 키우셨나요? 너와 지금 우리 아들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충격이야. 어머님, 저는 편하고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것이 아들이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로부터는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놀러오라는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응하니까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그때야 본인만 피곤할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겠지요. 저는 남편의 든든한 곁에 있을게요. 방패막이를 앞장 세워서 부당한 일이 생기면 저도 똑같이 대드는 작전을 선택했어요. 속도 시원하고 쌓이는 것도 없고 한 방 얻어 맞았다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통쾌하기까지 했고요. 물론 제가 너무 대발아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일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편한 임신 기간이 쭉쭉 지나가고 어느 날 저쳐도 배가 남산만큼이나 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숙였는데 배 때문에 발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무슨 보고 한 마리가 배불뚝 솟은 채로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니까 뱃수간의 장기들도 뒤틀리는 느낌이 들고 허리는 시큰거리고 무릎이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삭이라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예정일이 3주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출장이 잡혀버렸어요. 사실 아이가 예정일에 맞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으니 남편이 회사에 미리 말을 해서 출장을 전부 미뤘어요. 하지만 해외 쪽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남편이 투입되어야 했어요. 그래도 완전히 먼 거리는 아니라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예정이었고 예정일이 3주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3박 4일 안에 아이의 별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사는 원래 애가 예정일보다 더 늦게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남편에게 출장 걱정하지 말라 하고 잘 다녀오라고 안심시킨 후 저는 그제서야 출산 가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출장을 다녀오던 남편이 첫날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중에 아마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 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출장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수육을 먹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우리 엄마가 직접 삶아주시는 수육이 늘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나는 입덧이 올 것만 같아요. 엄마가 삶아주시는 수육 하나의 기분이면 될 것 같아요. 출산 후에는 한동안 이런 음식을 먹기 어려울 테니 엄마께 다가와 수육을 요청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아침 일찍 구운 준비를 위해 오셔야 하니까 이런 번거로운 일을 부탁하는 게 마음이 미안하네요. 오늘 일찍 삶아서 집으로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된장을 발라 완벽하게 조리된 수육은 정말 맛있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떡하죠? 군침이 돌아서 아마 뭔가를 부탁하며 해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남편이 수육에 대해 얘기하자 갑자기 제 입맛이 돌며 군침이 흘러내린다고요. 남편을 향해 웃으며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수육을 많이 사서 삶아달라고 부탁한 후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30분이 지났어도 시어머니가 전화해 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 수육을 다 삶은 것 같지도 않겠죠?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가 떠들며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기뻐해서 마트에서 수육용 고기를 사러 가고 우리 집으로 간다며 지금 오신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내일 아침에 집에 도착할 것 같다더라. 아침에 따끈하게 삶은 수육을 먹으려면 오늘부터 핏물을 빼고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아. 아님, 우리 아들이 등갈비를 삶아주면 좋아해. 매운 양념도 싹 빨리 하는 터라 한상 기가 막히게 차려줄게. 내일 아침에 온다는 이야. 그래서 오늘은 너네 집에서 조금 자야겠어. 말할 일만 다 하고 떠났더니 정말로 2시간 후에 재료들을 아주 바리바리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
이미 시어머니가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따끈한 음식을 하나 먹이시고 그때까지 함께 보시러 오셨어.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싶더라. 남편이 치맛 바람이라고 말한 게 이런 걸까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 그 밤에 부엌에 가서 분주하게 핏물을 빼고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숙성이 이루어지겠지. 맛있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양념통을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근데 오늘은 유난히 배가 좀 땡기네요. 저 먼저 눕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울 일은 없겠죠? 옆에서 알짱거려 봐야 불편하기만 하죠. 아이 그래라, 얼른 가서 누워 계세요. 내일 아침에 맛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몸이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자야겠어요. 마음을 먹고 잠이 스르륵 들었어요. 임신하니까 잠도 많이 쏟아지고 몸무게가 늘어서 가만히 있어도 쉽게 피곤해지죠. 아무튼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터지는 느낌이 나더니 배가 갑자기 찌릿찌릿하게 아프더라고요. 생리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일어났다가 괜찮아졌다가요. 세다 하지만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이 차갑게 쉽더라더니 그래도 잠이 들었던 탓에 잠기운이 가시질 않아서 그냥 배가 당기겠지 싶어 무시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피곤하니까 잠이 달아나지 않고 계속 비몽사몽한 상태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가 정신이 번뜩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누워있는 자리가 축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눈이 딱 떠졌는데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만져보니까 침대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살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그게 제가 잠결에 실례한 건가 싶어서 얼굴까지 빨개졌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다 큰 여자가 이불에 살기를 하더니 그것만큼 평생 놀림을 받을 수 있을 창피한 일이 없겠지요.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배가 찌릿하게 아파왔고 엄청나게 당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양수가 터진 거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순간등 줄기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양수가 터지는 경험은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 정말 가만히 앉아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은 마음만 들었어요. 내구를 불러서 일단 산부인과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찾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출장 중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바로 나지 않을 정도로 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배가 엄청 당기고 아픈데 남편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요. 비행기 아니었으니까요. 도대체 몇 시나 된 건가 하고 고개를 들어서 벽에 달린 시계를 보았어요. 확인하니 아침 시더라고요. 움직이면 양수가 더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누워있는 상태로 너무 아파서 제가 막 끙끙거렸어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무슨 사단이라 나겠다 싶어서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한 느낌으로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픈 나머지 잘 자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짜증이 확 났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시어머니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로 혼자 있었으면 119 대원들이 찾아와도 문 하나 못 열어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저 양수가 터졌나 봐요.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좀 일어나세요. 옆에서 시어머니를 깨우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몇 시간 전에 양수가 터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라 생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깨우니 눈을 슬쩍 뜬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잠구인가 싶다. 지금 몇 시니? 지금 아침 6시예요. 어머님, 지금 병원에 당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병원에 좀 가주세요. 아이, 우리 아들이 7시에 공항에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비행기 내릴 시간 다 되었겠어요. 얼른 준비해야 해요. 지금 바로 수육3이면 시간 딱 맞겠네요.
그러더니 옆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지나치고 주방으로 바로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분은 평소에 잠이 많으셔서요. 아침에 누구나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남편에게 수육을 삶겠다고 하나 더불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도 없으신 건지 아주 벌떡 일어나시는데 시어머니는 참 건강한 분이시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취급하시고 부엌으로 가시니 저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양수가 터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요. 무서워서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아들이 와서 함께 가면 되잖아요. 수육을 삶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얼마나 걸릴까요? 어젯밤부터 모든 준비를 해놓았으니 불만을 풀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함께 온 다음에 우선 수육을 먹고 병원에 가기로 해요.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말에 너무 서러워서 제가 아주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구하려고 했더니 혼자 119를 불러서 가면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가면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한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무섭다니까. 이러다가 집에서 애가 나오면 어떡해요? 제 배가 너무 당기고 아파요. 제발 저랑 같이 병원 좀 가주세요. 지금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면 119라도 불러서 가요네. 아니, 고작 양수 터지는 걸로 119라도 불러 이 시간에. 너, 그거 정말 위급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민폐라고. 민폐 아이, 너만 애 나와본 줄 아니? 그 엄살 좀 그만 피워라. 나도 애 다 나와본 사람이다. 경험자의 충고를 들어봐. 양수가 터져서 줄줄 새고 있어? 당연히 119를 불러서 가야겠지? 저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어머니, 그럼 제 휴대폰이라도 좀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수육을 싸느라 바빠서 안 보이시죠? 양수가 터지고도 2에서 3일 있다가 아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출산인 박혜에게 빨리빨리 애를 낳으러 가야 해. 양수가 미리 터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거잖아. 아이고, 제가 경험자가 아니겠어요? 지금 가봐야 해요. 대기실에서 기다려라. 분만실에서 기다려라. 아이를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 거야? 이번에 비만 많이 나오고 저한테 미리 가는 게 더 고생이라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해. 제 상태를 들어봐 주지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긴장스럽고 겁나는 일이겠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자 구급차에 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쓰러지는 걸 보고 119에 신고해 준 것 같았고 안도하는 찰나에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말했더니 제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와서 이렇게 빨리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직 비행기에 있어야 하는데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는데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라고 답하며 엉엉 우면서 제 손을 꽉 잡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출장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이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을지 몰라. 정말 큰 일이었어. 난 그걸 알았어. 아니, 큰 일이지.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요. 막 우왕좌왕하며 말을 하는데 저도 진통이 오는 건지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고 식은 땀이 뻘뻘하며 정신이 없었어요. 여자 구급대원이 어디론가 통화를 하면서 저를 살피는데 출산이 임박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겁이 났어요. 전 적어도 제 출산은 예정일에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시작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구급차에서 어지럽게 생긴 거죠. 정말 힘을 주고 싶지 않아도 전신에 힘이 다 들어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미 자국문이 다 열렸다면서 구급대원들도 정신이 없었고 우리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울고 있었고 저는 시간이 몇 시인지 시어머니는 어디에 갔는지
제가 어떻게 구급차에 타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극도의 긴장을 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때의 분만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만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자궁문이 8cm 열려 있었고 양수도 거의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들도 그렇고 구급대원도 그렇고 남편과 저에게 잔소리를 한바탕 퍼부었어요. 양수가 터진 느낌이 들었을 때 빠르게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상태를 버티다가 양수가 거의 다 빠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해요. 양수가 터지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감염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잠시 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아이는 일단 건강해 보이지만 감염 위험에 대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상태여서 검사를 좀 진행해야 해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면 바로 검사를 진행할 거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신생아실로 바로 가지 못했고 꽤 많은 검사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양수가 터진 후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서 멍한 상태였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시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 후에는 남편이 제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쓰러졌는데도 시어머니는 엄살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냄비요리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쓰러지고 양수가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수육을 삶는 것을 도와드리느라 무시될 수 있는지 남편은 계획대로 7시에 공항에 도착하여 거의 2시간이 걸려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숨어있나 싶었는데 제 주변이 흥건히 솟아나는 걸 보고 사태가 터져도 확실히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안에는 수육을 삶는 냄새가 나서 부엌을 향했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에게 먹이려고 수육을 삶았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 상황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시어머니를 밀치고 즉시 병원에 데려왔대요. 저와 친정 부모님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우리 딸이 양수가 터져 쓰러졌는데요. 수육을 사는 걸로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내 속이야. 내가 너랑 이런 꼴 볼 줄 알았겠니? 결혼시키는 줄 알았겠니? 어떻게 이런 거야? 당연히 안 되는 일이야. 다른 것들은 참아도 사돈 아닐 거야. 내 친모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우리 딸이 죽을 뻔했다는 것 알지? 지금 우리 딸만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식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어. 아, 나도 이번 일은 못 넘어가네. 이혼하게나 나 없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출장길에 갔으면 안 되던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지금 그런 말로 용서가 될 것 같아? 출장도 자자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을 거야? 우리 딸, 그 집에 더 이상 연을 두고 살 수 없어서 이혼해야겠어요. 이런 미숙한 집안과 함께하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 집구석에 우리 딸을 더는 두고 있을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딸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더는 봐줄 수 없어요.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목숨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한 상황이었어요. 제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출산 후 병원에 입원 중에 울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번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하지 않을 만큼 심각했어요.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로는 용서받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결정을 내리셨다면 마음을 돌릴 수 없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도 있고, 이제는 우리 아이도 태어났잖아요. 제게라도 마음을 한 번만 돌릴 수는 없을까요? 제발요. 제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집안 사람들 얼굴 보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시어머니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니까요. 가족으로 엮여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할 텐데 난 싫어요. 그렇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울면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멱살을 잡으며 자꾸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겹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었어요. 그런 일을 다 하는데도 그 인간들은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하고 빌기만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낯짝으로 여길지 찾아와서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빌기를 왜 하십니까? 아들이 이혼한다니까 그게 덜컹 시겁해서 이렇게 빨리 겁이 나서 이러고 있네요. 우리 딸은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어요. 목숨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면서 양수가 터져서 쓰러진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먹겠다고 무시하자 뺨을 맞은 시어머니는 분했다.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라. 그 양수 좀 터진다고 죽긴 멀리 죽어 잘 살아 있잖아. 애도 뭐 건강하다고 그랬으면서 그런 걸로 우리 아들 이혼시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 미친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뚫린 입이라고 그딴 소리를 짓더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친정 엄마께서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머리털을 아주 쥐어뜯으시고 말리려는 시아버지를 친정 아버지께서 붙들고 말리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화기하고 아이 울음소리만 가득한 산부인과 병동에서 곡소리가 나고 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결국에는 제가 울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그 인간들은 병실 밖으로 쫓겨나게 했어요. 퇴원한 후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친 즉시 전 남편과 협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전 남편은 제게 멍청하다며 난리를 치면서 친권을 찾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혈통이라고 주장했어요. 전 남편은 이전 시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 망친 것이라 말하며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욕을 했다고 해요. 짐승처럼 울부짖는 모습으로 이전 시어머니에게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말이 제게까지 왔을 때는 불쌍하게 느껴져요. 전 남편이 싫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전 시어머니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해도 다시 합쳐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몸조리에 힘을 쓰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아이도 온갖 검사 결과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이혼 이후 양육비도 받고 전 남편과 아이의 면접 교섭도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 남편과 대화는 하지 않아요. 이혼을 했지만 마음이 약해질까 봐 제가 그냥 차단을 해버린 거죠. 전 남편은 이전 시대가 아예 연을 끊었고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만 애가 타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절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저와 약속한 대로 아예 얼굴 사진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다가 하는 심경으로 제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재혼할 마음도 없고요. 그냥 아이 하나를 번듯하게 잘 키우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해요. 돌식 마을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 몰라도 저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남겨주실 구독자님들의 응원을 발판 삼아 힘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술술 풀리지 못해도 기복 없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